오태훈의 시사본부. 보통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특별한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 KBS의 인간극장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극장 따라라랑 따랑따랑 하는 거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밖에서 당황하는데 2000년 5월 1일에 인간극장이 시작을 했고 벌써 20주년 맞았습니다. 20년 동안의 인간극장의 비결은 무엇일지 인간극장 제작하고 있는 두 독립제작사에서 맡고 있는 분들입니다. 정수연 제3비전 제작팀장 또 타임 프로덕션의 한성순 제작팀장과 함께 금요초대석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3비전과 타임 프로덕션 이렇게 두 회사가 같이 네. 이걸 제작하고 있는 거 봐요? 예, 네. 예. 그럼 두 분은 언제부터 이 인간극장을 맡아오셨어요? 저는 2000년 이제 인간극장이 시작될 때부터 작가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분이 정수연 팀장입니다. 네. 예. 그때부터 해서 이제 중간에 아이 기르고 이럴 때 한 1년 6개월 정도 한 2번 쉬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는 지금까지 계속 인간극장과 인연을 맺고 있는데 네. 그때는 처음엔 작가로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제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성순 팀장님은요? 네. 저는 한성순 PD이고요. 예. 2000년에 인간극장을 PD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제작을 하다가요. 예. 그때 이제 앞에 계시는 정수연 팀장님이 작가셨고 저는 그럼 두 분이 그 PD와 작가로서 이 인간극장을 같이 하셨네요. 네. 여러 초창기부터. 네, 여러 편을 같이 제작을 하던 뭐 선배님이자 동료이죠. 그렇게 예. 하다가 저희 타임 프로덕션 2009년부터 다시 인간극장을 제작하게 되면서 같이 이제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때 처음 이걸 시작했을 때 이렇게 20년 동안 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전혀 못했죠. 예, 전혀 못했고 하지만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이전에 있던 어떤 프로그램하고 정말 다르다. 예. 그러니까 휴먼 다큐멘터리는 사실 오랫동안 있어 왔잖아요. 예, 그런데 드라마 형식의 연작 그 미니 시리즈 형식을 가진 다큐멘터리고 끝나는 것도 꼭 그 어떤 극적인 순간에 딱 엔딩을 해서 내일을 기다리게 하고 네. 드라마처럼 내일 이야기라고 또 예고도 붙고 그런 형식의 다큐멘터리는 전무후무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래서 제작진으로서도 정말 재미있고 신선하고 새롭다. 이런 프로그램이었죠. 근데 20년을 할 거라고 생각 당연히 못했고 예. 제가 이 자리에 있을 거라는 것도 당연히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면 정수연 팀장님께서는 당시에 작가셨는데 네. 이걸 그 제작에 참여를 하고 여러 가지 글을 쓰면서 어떤 스토리 같은 것들을 만드는 데도 많이 좀 힘을 기울이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은 뭐 스토리를 만든다라는 표현이 이제 제가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을 할 때는 좀 굉장히 그게 중요한 작업인데 인간극장은 특별히 어떤 스토리를 만든다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오히려 주인공의 어떤 마음과 행동을 저희가 따라가는 굉장히 팔로우 기법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선 이런 얘기를 해야겠다가 아니라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서 주제를 이렇게 찾아가야겠다. 이런 작업의 방식으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20년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20주년 특집 방송을 방송하셨더라고요. 네. 예. 그럼 그 안에는 20년 동안의 모든 것들을 다 집약해서 넣었을 것 같고 네. 이건 정말 꼭 사람들에게 알렸어야 됐다. 아니면 이것만큼은 내가 너무나 감동받았다라는 것들이 다 들어갔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었어요? 저희가 20주년 특집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었으면 이제까지 출연하셨던 많은 분들 초대해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고 출연자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잔치를 한번 열어보고 싶었어요. 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환경이 안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특집 다큐멘터리 한 편으로 인간극장 20주년을 정리를 하는 다큐멘터리 한 편하고 인간극장 프로그램 안에서 5월 한 달 동안 이제 4편을 선정해서 그 후속 프로그램을 다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제3비전에서 2편 하시고 저희가 2편을 했는데 그 4편을 선정하는 과정 자체도 그 KBS 뭉클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한 8,300여 명이 참여해서
해서 다시 보고 싶은 인간극장을 뽑았어요. 예, 예.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은 분들이 보고 싶어하고 궁금해하는 분들 네 주인공을 선정했거든요. 누구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3비전에서 하셨던 분은 저희는 이제 40년 동안 무인도로 방치됐던 데에 예. 혼자 살러 들어갔던 이제 이용호 씨라고 스스로를 황도 이장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예, 예. 두 번째는 그 비수금이라는 그 오지에서 예. 가족들을 정말 그 여장부처럼 거느리시면서 또 좀 정말 이렇게 활기차게 살아가시는 그 할머님 한 분이 계셨는데 네. 그분을 되게 궁금해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죽도 총각이라고 울릉도 바로 옆에 죽도라고 작은 섬이 있는데 예. 2004년 인간극장이 이제 초창기죠. 2004년에 부자의 섬이라고 아버지하고 아들 둘이 살던 죽도가 있었어요. 그때는 부자의 섬으로 방송을 했고 예. 2015년에 저희가 다시 후속편을 했어요. 그 부자의 섬에 같이 사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남은 김유곤 씨가 혼자 부모님이 다 일군 섬을 떠날 수가 없어서 혼자 외롭게 살고 있다가 드디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저희한테 전해져서 예. 2015년에 죽도 총각 장가가다라고 해서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020년에 다시 그 장가간 죽도 총각이 도대체 어떻게 잘 살고 있냐 궁금해 하셔서 저희가 그간의 틈틈이 힘겹게 아이도 낳고 기르고 그랬던 얘기들을 저희가 기록을 해놨거든요. 촬영을 해서. 그래서 그분들 그러니까 세 식구가 사는 거죠. 아이까지. 21개월 된 민준이까지. 그래서 그 죽도 총각이 드디어 아빠가 된 그 사연을 이제 했고요. 네. 하나는 그 2012년 11월에 방송했던 그 시모네 씨 이탈리아 건축가인데 한국 그 아내랑 결혼해서 그 삼청동 한옥에 살고 있어요. 한옥을 지어서 그분들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분들 다 이제 셋째가 태어나서 삼형제와 한옥에서 살아가는 얘기를 다시 한번 다뤘습니다. 예, 인간극장이 2000년에 시작을 했고 이 2000년 시작할 때만 해도 KBS의 전성기였어요. 그랬죠. 그리고 여러 가지 교양 프로그램이라든가 다큐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내로라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았고 다양한 포맷에서 뭐 VJ 특공도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지만 지금 거의 다 사라지고 인간극장은 지금 20주년을 꾸준히 잘 지금 유지하고 또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두 분께서 직접 보신다 그러면 정수연 팀장께서. 네, 저는 그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사람들의 뭐 특별한 이야기, 특별한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요. 사람들이 가진 힘. 네. 그것을 아마 이렇게 좀 가장 극대화해서 보여준 게 인간극장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사실 이제 그냥 제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이게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원고료도 받고 또 이제 팀장이 돼서는 이제 팀장 월급도 받으면서 이렇게 돈도 받으면서 이렇게 저에게 공부를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을까. 공부를 시켜준다? 예. 근데 어떻게 뭐 저희가 뭐 시사 프로나 뭐 기획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막 무슨 뭐 그런 걸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제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그럴 때 저는 사실은 인간극장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었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는데, 아, 이분한테 내가 이 점을 배울 수 있구나.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PD들이 찍어온 그 그림들을 보면서 울고 웃고, 그러니까 제가 이어폰을 끼고 일을 하고 있으면 옆에 사람이 보면 미쳤다고 그럴 정도로 울었다 웃었다를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그런 저의 경험이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아, 그게 아마 이 인간극장이 이제 이렇게 20년을 해올 수 있었던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팀장님. 네, 저 거의 뭐 100% 다 공감하고요. 한 가지 조금을 덧붙여도 된다면 그러니까 저희끼리 그런 얘기 하거든요. 뭐 비슷한 얘기인데 내가 살아가는 건 교과서이라면 내 생각이나 이런 게 교과서라면 인간극장에 나온 주인공들의 삶은 내 삶이 뭔가 잘 안 풀리고 이럴 때 참고서 같은 역할을 해준다. 그러니까 인간극장 주인공의 삶은 내 삶의 참고서다. 이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은데 제작진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뭔가 안 풀리고 뭐가 답답할 때 그 속에 답이 그분들이 뭐 그렇다고 굉장히 뭐
대단하게 저희를 가르치시는 건 아닌데 삶이 그냥 약간 답을 줄 때가 있는데 그런 점이 제작진이나 시청자 모두에게 유효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인간극장 떠올리면 우선 첫 번째로는 이 5부작으로 항상 돼 있잖아요. 예. 이 포맷은 항상 유지가 돼 있었고. 네. 그리고 따라라랑 이거. 이건 어떻게 결정된 거예요? 이게 이제 2000년에 처음 시작했던 그 기획을 했던 제작사가 지금은 더 이상 제작하지 않고 있는데 그 제작사에서 아마 오랜 기간을 통해서 제작을 했다고 들었고요. 네. 그러니까 휴먼 다큐멘터리의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굉장한 새로운 실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연작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따라라라 그 네. 음악이 신윤식 음악 감독님이 신윤식 감독님. 신윤식 감독님이 이제 이 인간극장 프로그램의 컨셉에 맞는 곡을 이제 만드신 건데 네. 저희 애가 이제 지금 18살인데 저희 딸내미가 어릴 때 제가 이제 인간극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네. 이 음악이 나오면 애가 막 듣기 싫어하고 왜요? 막 울라 그러고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저희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뭔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들의 이 가슴을 뭔가 이렇게 좀 후벼판다고 할까 뭔가 가슴을 울리는 어떤 게 있나 봐요. 이 음악인데 어린애가 듣기엔 그게 조금 무서웠나 싶은 그렇죠. 제 추측이 그런데 뭐 위기가 또 올 건가 뭐 이런 느낌이라든가 뭐 이런 긴장감이 또 발생하는 거 아니야? 긴장도 뭐 이런 있고 뭔가 사람을 이렇게 막 휘몰아치게 하는 어떤 감정의 파고를 일으키는 음악이 아닐까. 그래서 20주년 되면서 저희끼리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네. 이 음악의 힘이 지대했다. 이 음악이 그리고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뭔가 좀 출연자가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위기를 극복해야 될 것 같으면 늘 인간극장 음악이 이 음악만 틀면 돼요. 네. 모든 게 다 설명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뭐 달리 설명할 필요 없이. 그래서 음악의 공이 굉장히 컸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질문 드려봐야 되겠다. 2000번님께서 인간극장 처음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순수한 모습을 담은 인간 다큐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인위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때도 있지 않았나요? 어떤 분이 답해 주시겠어요? 정수현 팀장님. 되게 아픈 질문이시네요. 네. 이런 거 해 주셔야 돼요. 예. 네, 저희가 늘 좋은 출연자라 하면 굳이 인위적 MSG를 넣지 않고도 그 천연의 맛으로도 자기 삶을 다 보여주실 수 있는 분들이 가장 좋은 출연자인데 네. 때때로 이제 저희가 촬영을 가는 과정에서 그것이 저희가 이제 잘못한 거죠. 사전 취재와 이런 것들이 조금 기대만큼 안 나와. 네, 예. 그래서 분량이 잘 안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때때로 이제 이분들을 그렇다고 전혀 뭐 없는 사실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제 신상을 털기 시작하는 거죠. 예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뭐 과거에는 10년 전에 지금은 이런데 그 정말 이제 신상을 털다 보면 어떤 단서들이 딱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다시 그걸 구현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런 일이 빈도가 낮은데 저희가 이제 어떤 그런 경우에 그럼 예전에 이런 일이 있으셨다고 하는데 그럼 그런 얘기들을 조금 하면서 그런 상황들을 조금 저희가 만들어 보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시청자들이 너무 이제 예민하게 발견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분들이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조금 덜 자연스럽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그렇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는데 네. KBS 아나운서실에 인간극장 제작진들이 오셨어요. 네. 그러더니 신입사원들이 교육을 받는 거를 인간극장으로 찍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마침 그때 제가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신입사원들은 교육에 집중해야 되는데 인간극장 팀들이 오면 애들 바람든다 안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하셨고 그때 마이크의 전사들이라는 5부작에 나갔고 그때 메인으로 주인공이 고민정 지금 당선자였습니다. 근데 그때도 왠지 한 번 더 혼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었어요. 그렇죠. 약하게 해도 될 건데 한 번 더.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올해로 20주년 맞고 있습니다. KBS 인간극장을 제작하고 있는 정수연 제3비전 제작팀장 또 한성순 타임프로덕션 제작팀장과 함께 인간극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이 주인공만큼은 내가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있다라거나 정말 못 잊겠다라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2000년
9월에 첫 인간극장 방송을 했었는데요. 첫 출연자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PD를 한 5, 6년 해오다가 인간극장으로 이제 저 자신도 굉장히 큰 도전과 큰 상황에 놓여졌을 때 그 첫 출연자가 도시의 카우보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예. 팝 칼럼니스트 이양일 씨가 경북 영동 오지 산골에서 17살 연하의 아내와 살아가는 얘기였는데 그분이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음악 평론하고 진행하시는 분으로만 알려져 있었지만 그분이 가슴속에 갖고 있었던 카우보이가 되고 싶은 그 꿈을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이제 좀 오픈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 3주 가량 같이 머물면서 그 집에서 같이 살면서 촬영했던 터라 올드팝을 비롯해서 팝 음악도 무지 많이 듣게 됐고요. 그분들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자연 속에서 그분들이 되게 힘겹게 이룬 사랑도 있었고 너무너무 좋은 음악들도 많이 들으면서 그래서 그분들하고는 저의 결혼식 때고 뭐 이런 서로 대소사를 다 나누면서 지내고 요즘 한 1, 2년 서로 연락을 잘 못했는데 그분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정소연 팀장님께서는요? 저는 그 맨발의 기봉이라는 그 영화 됐었던 그 기봉이라는 그 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이제 그 댁에 취재를 가서 보니까 저랑 그분이 나이가 동갑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분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등학교 교과서로 한글 공부를 하고 있고 어머니를 위해서 늘 달리기를 하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제가 그분을 뵈면서 그 한 사람의 순수성이라는 것이 사람의 지능의 높고 낮음, 배움의 길고 짧음 그것과 하등 상관이 없구나. 그분의 그 순수함을 통해서 참 저를 많이 비춰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간극장을 통해서 영화화된 소재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맨발의 기봉이 말씀하셨고 우생순, 마라톤, 나의 결혼 원정기,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게 다 인간극장에서 다뤘던 거예요. 더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영화화된 걸 딱 보면 또 느낌이 다르실 것 같아요. 두 분은. 네, 느낌도 다르고 그리고 그때 그 제가 최근에 이제 20주년 특집 다큐 하느라고 이 나의 결혼 원정기 감독을 인터뷰를 했어요. 만났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00년에서 2005년 그 사이가 충무로에서 인간극장을 통해서 소재 발굴을 굉장히 극렬하게 하던 시기였대요. 그러니까 인간극장을 보면 저 속에서 시나리오 건질 수 있다. 그래서 유독 보면 지금 나온 영화들도 다 그 시기거든요. 니마만 빼고는 다 그 시기에 몰려져 그러니까 최근에 웹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화화되는 게 그렇죠. 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인간극장에서 이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들. 충무로의 안테나가 이제 인간극장에 맞춰져 있었다는 얘기를 오랜만에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영화들 중에 그 정소연 작가님이랑 제가 같이 제작했던 게 2편이나 있어요. 뭐예요? 그 우생순하고 나의 결혼 원정기 둘을 저희가 이제 PD 작가로 같이 일을 했었거든요. 우생순 같은 경우는 2004년 그 아테네 올림픽 끝나고 은메달을 받았잖아요. 금보다 더 값진 그 이모경 감독이랑 오성옥 씨가 아침마당에 출연해가지고 이제 막 그 끝나고 그 아침마당 출연 끝나고 같이 비행기 타고 히로시마를 제가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따끈따끈할 때 그 집에서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하지만 이모경 감독이 고국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저랑 또 동갑이었어요. 어디 숙소를 얻냐고 우리 집에서 같이 있자고. 그래서 저희 그 작은 일본 맨션에서 3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촬영해서 나간 게 이제 그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21대 국회에서 지금 당선자가 2명이나 나왔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저희 그거 몰랐는데요. 그러네요. 저도 지금 막 떠올랐어요. 박용준님께서 이 질문 주셨는데 먼저 한규봉님께서는 이규원 아나운서는 오늘 안 나오시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고 박영준님께서 인간극장의 장수 비결 중 하나는 내레이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호지망했을 때 이 내레이션 들으면서 자연스러운 내레이션을 훈련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라고 주셨거든요. 내레이션도 상당히 좀 의미가 깊고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간극장들 사실 이제 작가가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극장 작가는 저희가 그
젊고 기운 있고 그런 작가들보다는 애기도 좀 낳아보고 그다음에 좀 살아보고 예. 그래서 좀 흔히 말하는 다른 팀에서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연령대의 작가들이 여기서는 좀 환영을 받아요. 네. 좀 살아봐야 이거를 쓸 수 있다. 그럼 그게 내레이션으로 또 표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초창기에는 이금희 아나운서가 너무 그걸 잘 해주셨고 오래 하셨죠. 네. 그 예. 뒤에 이제 그 다른 여러분들이 바통을 이어받으셔서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이견 아나운서랑 저희가 어제 점심을 먹었는데요. 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2016년인가 그 전에 2000년 초반에 네. 그 아나운서가 휴가를 가는 바람에 예. 그 대신 인강극장을 한번 해주셨는데 그때 나 너무 이 프로그램 하고 싶다 생각하셨대요. 이규환 아나운서께서. 네, 아나운서께서. 근데 그때 이제 그러나 다시 이제 다른 이제 잠시 하신 거니까 예, 그러다가 인강극장을 이제 뒤늦게 맡게 되셨잖아요. 근데 그때 딱 인강극장을 하시면서 나 이때 하길 잘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좀 세상을 알고 살아봐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보다는. 네. 그 참 본인이 살 만큼 살아서 좀 익은 다음에 예. 그 느낌들을 다 살려서 그 녹음을 하실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작가를 시작할 때가 37살이었는데 참 겁도 없었다. 그 나이에 뭘 한다고 그런 남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썼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해도 어려운. 전 사실 지금도 어려워요. 이제 제가 오래 했다 보니까 후배들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저에게 답을 묻지만 저는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어서 그냥 같이 고민해 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참 어려운 프로그램이 아닐까. 해도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 나레이션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그 익어가면서 나레이션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더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취자 네. 김영란님, 인간극장 보며 울고 웃으며 힘을 얻고 삽니다. 앞으로도 10년, 20년 이어지길 바랍니다. 박별희님, 맞아요. 모든 사람들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정유환님, 아이는 음악을 들으면 또 엄마 일이 시작이구나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건 아닐까 싶네요. 두 분 정말 오래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들을 얘기가 또 많은데 시간은 한정돼 있고 네. 저희가 또 두 분이 추천해 주시는 노래 한 곡을 들으면서 마칠까 하는데 어떤 곡인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 인사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노래를 어제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김동률님의 청춘인데 음악 깔아주세요. 예. 네, 그냥 이 20년 동안 청춘을 보낸 모든 출연자와 모든 제작진에게 드리고 싶은 노래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특집 다큐멘터리 했을 때 엔딩곡으로도 이 노래를 이 음악을 썼거든요. 그래서 모두 이 한때 우리와 같이 이 시절을 보냈던 분들이 다 이 시간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기운을 얻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통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계속됐으면 좋겠고요. 네. 또 그런 보통 사람들이 특별한 삶을 멋지게 끝낼 수 있는 그런 시간까지 두 분께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타임 프로덕션의 한성순 제작팀장, 정수연 제3비전 제작팀장 두 분과 함께 인간극장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시사본부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서로가 참 솔직했었던